감사합니다. 네, 방탄님 이름 불러드렸고요. 네,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세요? 오늘 한번 보시고 감 잡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 많이 어렵고, 네,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레츠 퀴즈는요, 혼자 푸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푸는 게 굉장히 좋죠. 오늘 혼자 스마트폰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집이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얼른 와서 같이 우리 레츠 퀴즈 풀어요 라고 하고요. 학교나 뭐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동료분들, 친구분들 얼른 모아서 같이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같이 모아서 푸시고요. 지금도 굉장히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어떤 분들이 네, 콰이짱이라고 말해달라고요? 네, 콰이짱. 문제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오늘은 저 원래는 어려운 문제로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수준이 굉장히 쏙쏙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중, 하중에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쉽지만 않지만 그동안 아주 어마무시한 문제보다는 오늘 좀 쉬운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서정님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 계정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공약을 지켰죠. 네. 청아 방송 많이 그 댄스컵 올려달라고 했는데 곧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조금 이따가 볼까요? 게임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누나 이름 불러주세요. 네, 태은님 불러드렸어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많이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레츠 퀴즈 게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셨죠? 네, 영탁 씨가 즐겁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주 토요일은 저 퀴즈 악마 체리니와 함께하는 퀴즈의 신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일요일 날은 저희가 굉장히 센스까지 겸비하는 직감의 신 방송할 거예요. 퀴즈의 신은요, 전번에 한번 보셨죠? 네, 어마무시한 수준의 문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을 겸비해야 하는 IQ 150 이상만 들어오실 수 있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로 찾아옵니다. 우리 레츠 퀴즈는요, 우승자 하나가 다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금을 갖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금을 우승자끼리 나눠 갖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승자가 적을수록 나 혼자 갖게 되는 상금은 굉장히 많게 되죠. 그렇죠? 자, 퀴즈의 신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직감의 신은요, 상식과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센스를 보는 거예요. 저번에 만우절 방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탁 씨와 함께 했던 만우절 방송처럼요. 이게 지식 센스, 뭐 학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센스가 있으셔야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퀴즈의 신 문제보다 굉장히 더 어렵죠. 직감의 신은 일요일마다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저희가 특별하게 돌아온 만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2번 방송이 있었는데 오전 방송이 없고 그 대신에 더 특별하게 저녁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 제가 퀴즈 악마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맞추실지 기대할게요. 자, 저희가 매일 똑같이 12문제를 드리고 있죠. 12문제를 모두 맞춘 분께는 상금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특집 퀴즈의 신 상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의 상금은 그럼 바로 300만 원. 네, 오늘 정말 상금이 어마무시하죠. 오늘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상금은 많아요. 그러면 우승자 한 분이 갖게 되는 상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부럽다. 저 퀴즈의 신, 저 퀴즈 악마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야겠죠. 저희가 보기는 언제나 3개를 드리고요. 제한 시간은 딱 10초를 드립니다. 10초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네, 부활카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부활카드는 매 라운드당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활카드 한 장 더 쓸 수 있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카드 매 라운드당 딱 2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300만 원에 부활카드 2번이면 정말 저 퀴즈 악마와 함께 대결해 볼만 하시죠? 네, 댓글 반응 보면요. 빨리 시작하자. 네, 이런 반응 많고요. 다비치 강민경 닮았다는 의견 있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강민경 님이 저보다 더 예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카드 획득 방법 알고 계시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부활카드는 친구에게 친구 추천을 하셔야 돼요. 친구가 파일을 다운받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부활카드가 한 장 획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친구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레츠콰이 공식 계정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토요일은 어떤 날? 네, 토요일은 퀴즈 악마와 함께하는 퀴즈의 신입니다. 자, 모두 IQ 150인 분들만 많이 모이셨나요? 네,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배터리는 빵빵하게, 와이파이도 언제나 빵빵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 퀴즈 악마 계정에 이름 불러주세요 언니 하고 꼭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이름 불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앞집에 사는 사람 인사라님, 나는 누구님, 니코미님, 달고나님, 초코유님, 뚜뚜뚜님, 아이포님, 피아노를 좋아하는 요정님, 유라905님, 채영 워너블님, 장민님, 규리님, 슈가짱님, 유리현님, 배부찡님, 벚꽃 다람쥐님, 이두리두님, 알록달록 돌머리님, 앙뚱달랑 럭키님, 슈아님, 네, 모두 읽어드렸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퀴즈 악마 계정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퀴즈 악마로 검색하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즐거운 퀴즈, 오늘 무슨 특집이라고 했죠? 네, 퀴즈 악마와 함께하는 퀴즈의 신 특집이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 주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이너 세이렌을 트레이드 마크로 쓰는 브랜드는 1번 커피빈, 2번 카페베네, 3번 스타벅스. 와, 2번 문제 우리 퀴즈의 신 1번 문제답게 다른 1번 문제보단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평소에 나 커피 많이 좋아해, 나 카페 자주 가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브랜드는 어떤 커피 브랜드일지 생각하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3번 스타벅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브랜드 아시죠? 초록색 원통 안에 이너가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이너가 바로 세이렌이라는 건데요.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너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스타벅스에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이렌을 로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문제 어떠셨어요? 지금 644명이 부활카드 사용했고요. 와, 많이 맞추셨는데요? 3,700명이 좀 넘는 분이 맞추셨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힘내시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영화 건축학개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연기한 배우는 1번 수지, 2번 한가인, 3번 김태희. 네,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악마가 앞으로 좀 어려울 테니까 이번에 좀 쉬어가세요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쉽게 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언제나 퀴즈 악마 문제에는 함정이 숨어있죠. 두 작품 모두 출연한 여배우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배우는 누구일지 생각하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2번 한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악마가 말했죠. 두 작품 모두 출연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지 씨는 건축학개론엔 나왔지만 말죽거리 잔혹사엔 나오시지 않으셨고요. 김태희 씨는 두 작품 모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나오신 한가인 씨가 정답이죠. 자,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네. 아, 떨어졌다. 안다은님 떨어지셨어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활카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다음에도 꼭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준비하시고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문제 주세요. 방송 매체에 기대지 않고 거리나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중음악을 이르는 말은 1번 언더그라운드, 2번 언더뮤직, 3번 클럽 사운드.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채널을 돌리시다가 음악 채널 있죠. 음악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정답 래퍼가 굉장히 유행이죠. 이 정답 출신 래퍼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데요. 자, 그럼 감 잡으셨나요? 정답 주세요. 정답은 1번 언더그라운드였습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은요, 지하라는 뜻인데요. 상업성을 무시한 예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힙합 쪽에서 이 단어를 쓴다면 대중적이지 않고 음반을 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로는 오버그라운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중적이고 상업화된 음악 시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그라운드 래퍼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 콰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체린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 왕자, 공주, 옹주의 무덤, 그리고 일반 신하들의 무덤을 가리킨 용어는 1번 능, 2번 묘, 3번 총. 와, 이번 문제 역시 퀴즈의 신문제 답죠.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는데요. 세 개 보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세 개 다 무덤을 뜻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자, 정답 주세요. 정답은 2번 묘였습니다. 보기 셋 다 무덤이라는 뜻은 맞대요. 다 무덤이라는 뜻은 맞는데요. 이게 왕족과 다른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라고 합니다. 1번 능은요.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고요. 우리 정답이었죠? 묘는 왕자, 공주, 옹주 등의 왕족과 일반인들의 무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은요, 무덤의 주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벽화 등이 그려 있다거나 특징적인 것이 있을 때 이걸 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425명이 부활카드를 사용해서요, 692명이 살아남으셨는데요. 아까 1번 문제에서 3,000분이 넘는 분이 살아남으셨던 거와 비교하면 정말 순식간에 우승자 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죠. 우승자가 적어질수록 어떻다고 했죠? 네, 우승자 한 명이 가져가는 상금은 오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해마다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거짓말쟁이 대회에 참가 불가능한 직업은 1번 의사와 간호사, 2번 정치인과 변호사, 3번 영업사원과 판매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 퀴즈 악마가 내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와, 거짓말쟁이 대회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직업이 이 대회에 참가 불가능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2번 정치인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문제 정말 흥미로웠죠. 그런데 영국 브릿지라는 지방에서 이 대회가 정말로 있대요. 이 대회에서는 5분 동안 굉장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준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왜 정치인과 변호사가 참가 불가능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분들은 항상 직업상 거짓말을 일삼는 직업이라고 해서 참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정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말 흥미롭죠? 자,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네, 청아 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아 롤러코스터 춤춘다고 공약을 한 거고요. 곧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색깔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1번 빨강, 2번 주황, 3번 파랑. 와, 이번 문제 되게 헷갈린다. 그쵸? 저 퀴즈 양봐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는데요. 세 개 다 순 우리말 같은데 하나가 아니라고 해요. 과연 이 하나는 무엇일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2번 주황이었습니다. 주황은 순 우리말이 아니고요. 한자라고 합니다. 붉을 주에 누를 황자를 써서 주황이라고 하는데요.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려우셨죠? 이번 문제 500분이 좀 넘는 분이 맞추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활카드를 오늘은 2번을 쓸 수가 있다는 점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활카드 한 번만 쓸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부활카드 2번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친구 추천 많이 해놓으시고 부활카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 궁궐이 입었으며 궁중용어로 봉지라고 불린 것은 1번 바지, 2번 치마, 3번 저고리. 와, 이번 문제 정말 수준이 어마무시한데요. 저 퀴즈 악마가 야심차게 준비한 토요일 특집 퀴즈의 신답죠. 궁중용어로 봉지라고 불리는 이것,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불리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의미를 쓰였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정답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1번 바지였습니다. 요즘에는요 봉지라는 게 비닐이나 종이로 내 물건을 싸서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뜻하는데요. 옛날에 궁중 용어로 바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와 이번 문제여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부활카드 썼네요. 87명이 부활카드를 사용했고 271명이 맞추셨습니다. 왜 우승자는 이로써 점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우승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문제 어렵게 내달라고 하시던 분들은 지금 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올리셨는데요. 자,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자, 다음 문제는 어떨지 기대하시면서 문제 주세요. 영화 타이틀 화면에서 사자가 어흥하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인 영화사는 1번 20세기 폭스, 2번 유니버설 픽처스, 3번 MGM. 네, 이번 문제는 영화 배급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영화를 보러 가면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하고 시작하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3번 MGM이었습니다. 이 영화사는요 1920년대에 설립되어서 오즈의 마법사,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유명한 영화를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로고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사가 요즘에는 좀 유명한 영화를 좀 배급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서 정말 어려우셨나 봐요. 87분이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금 얼마라고 했죠? 오늘 300만 원이라고 했죠. 이로써 우승자에게 한 명이 지금 벌써 배당되는 상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퀴즈의 신 특집 정말 멋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이 살아남으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할 도덕적 책무를 의미하는 용어는 1번 오블리데 오블라다, 2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3번 캐세라세라. 네, 이번 문제 정말 어렵죠.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사 영어에 관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신문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 기사 평소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솔선수범해서 사회 지도층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주세요. 정답은 2번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이 단어는요 초기 로마 시대에서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블리데 오블라다는 인생은 흘러간다라는 뜻으로 삶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도 똑같은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캐세라세라는요 무엇이 돼야 할 것은 어떻게든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뜻으로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도 어쩔 수 없는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캐세라세라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반응 볼까요? 자, 퀴즈 장나가 반응 볼게요. 네, 찍었는데 맞았다고요? 네, 고아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찍었는데 어떻게 맞으시죠? 이것도 능력이죠. 도와주세요님. 네,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미리 부활카드 많이 획득하셔야죠.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본래 코끼리 상아를 대신할 당구공 소재로 개발됐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무엇일까? 1번 플라스틱, 2번 PVC, 3번 대리석. 2번 문제 정말 어렵다, 그쵸? 과학 문제인데요. 저 퀴즈 악마도 사실 잘 헷갈릴 정도로 잘 몰랐어요. 이 당구공 소재가 원래 이거 상하였는데 이걸 대신한 소재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정답 주세요. 정답은 1번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반응 벌써 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댓글 반응 한번 볼게요. 네, 그래도 와, 여러분 PVC랑 굉장히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PVC랑 많이 헷갈렸는데 정답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승희님이 플라스틱 싫어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퀴즈의 신의 묘미죠. 지금 벌써 40분이 맞추셨는데요. 우리 오늘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명에게 몰아가는 상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멋있죠? 자, 저도 굉장히 부러운데 그럼 어떤 분들이 맞추실지 다음 문제 주세요. 천사가 무릎 꿇은 채 기도하는 무늬가 아름답고 에밀레 종으로도 불리던 종은 1번 경덕대왕 신종, 2번 영덕대왕 신종, 3번 성덕대왕 신종. 와, 이번 문제 정말 말싸움인 것 같아요. 다 신종인데 답이 뭐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에밀레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이랑 여행하면서 가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 에밀레종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 종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 떠올려 보길 바라면서 정답 주세요. 정답은 3번 성덕대왕 신종이었습니다. 이 종은요 무려 1200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종이 정말 크고 소리가 아름다워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종을 만들 때 소리가 아름답게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종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스님이 아기를 넣으면 소리가 잘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아기를 넣어서 만들었더니 소리가 정말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 문제도 어떠셨는지. 네, 2명이 부활 카드를 사용해서 붙으셨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퀴즈의 신은 정말 부활 카드가 성공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끝이 아니죠. 한 문제가 남아있죠. 우승으로 가는 관문 이 한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한 문제 가기 전에 저 퀴즈 악마가 어떻게 하죠? 네, 응원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네, 대망의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맞추셨어도 이 문제에서 떨어지시면 정말 의미 없죠. 그렇죠? 이 문제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퀴즈 악마가 내는 퀴즈의 신, 대망의 마지막 문제는 뭘지 문제 주세요. 영국 화학자 퍼킨이 실험 도중 우연히 발견하여 인공 제조를 가능하게 만든 색깔은 1번 로열블루, 2번 보라, 3번 주황. 와, 이번 문제 정말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고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공 제조를 가능하게 한 색깔. 정답이 뭘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걸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IQ 150 이상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문제는 IQ 150 이상만 맞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보라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뜻은요. 요즘에는 누구나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 퀴즈 악마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맨날 검은 옷을 입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옷을 입는데요. 오늘날 누구나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합성 염료의 개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1400년대에 퍼킨은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이 보라색 용액에서 합성 염료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분이 합성 염료를 발견하기 전에는 되게 다양한 색깔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적었다고 해요. 지금의 많은 분들이 이런 합성 염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다 퍼킨이라는 분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어떤 분이 맞추셨는지 우승자는 몇 분인지 한번 정답자 한번 볼까요? 자, 우승자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우승자 떴죠.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제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1인당 평균 상금이요. 78,900원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신 거예요. 와, 정말 이번 문제 되게 어마무시했죠. 자, 퀴즈 악마가 의도한 대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제 올려주세요. 고난이도 문제 주세요 한 만큼 제가 고난이도 문제 드렸습니다. 한 분이 가져가는 상금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알고 계셨나요? 네, 퀴즈 악마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특별한 퀴즈의 신으로 찾아올 거고요. 내일은 뭐라고 했죠? 네, 직감의 신으로 찾아올 거고요. 오늘 상금이 300만 원이어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내일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은 200만 원 더 올려서
500만 원의 상금을 드릴 겁니다. 네, 집값의 신 특집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탈락하신 분들은 내일도 기회가 있고 저희는 매일매일 8시 20분에 찾아오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부활카드 많이 획득해 놓으시고 우리 레츠콰이 공식 계정과 저 퀴즈 악마 공식 계정 많이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콰이의 레츠 퀴즈 또는 퀴즈 악마라고 검색하면 우리 계정 나오니까요. 꼭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